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외국문화의 EA, 결혼문화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구조입니다. 저희는 많고 다양한 외국문화 중에서 결혼문화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 전에 먼저 구조의 조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진 친구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자료조사와 PPT 템플릿, 그리고 나이지리아, 브라질의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임세빈 친구는 구조의 조장이며 중국 자료 조사와 영국의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조나영 친구는 중국 자료 조사를 하고 중국의 PPT를 제작하였습니다. 전일인 친구는 브라질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중국과 브라질의 발표를 담당하였습니다. 장지수 친구와 저는 영국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저는 영국과 나이지리아의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영국의 결혼 문화입니다. 영국에서는 웨딩드레스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결혼식 날 신부에게 이 4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는데요. 이 원칙들은 아주 오래된 영국의 시에서 나온 구절을 따온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여지는 something old, 신부의 지나온 삶과 친정 가족들을 계속 소중하게 간직하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something new, 새로이 시작될 미래를 축복하라 라는 뜻이고요. something borrowed, 주변에 먼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친구나 커플들에게 무언가를 빌려서 그들의 행복한 기운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mething blue라는 원칙인데요. 이 원칙은 조금 특별한 원칙이에요. 블루, 파란색이라는 이 단어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서양에서는 사랑과 정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렇게 의미 있는 4가지 원칙들이 신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는 영국의 특별한 결혼 문화입니다. 다음은 영국은 결혼식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화인데요. 흔히 결혼식에서는 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영국인들은 사랑과 결혼이 돈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아예 기본적인 예절로 여기면서 돈 얘기를 하면 의미를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이나 지불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축의금 대신 정성 어린 선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영국에서 돈에 관심을 쏠리게 하는 것이 매너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신랑과 신부에게 설탕을 묻힌 아몬드 5알을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5개의 아몬드에는 각 건강, 부흥, 행복, 정절, 그리고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새롭고 재밌으면서도 되게 의미 있지 않나요? 그리고 피로에는 주로 마을에 있는 큰 공터에서 음악과 음식을 준비하여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의 피로연도 다른 통과 의례로 마찬가지로 폭소를 뒤덮이는 아주 재밌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결혼기념일에도 줘야 하는 선물의 재료나 소재가 정해져 있어서 그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다양하고 재밌으면서도 행복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나이지리아의 결혼 문화인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총 3가지 유형의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전통 결혼식, 교회 예식, 법정 결혼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통식과 교회 예식이 흔하게 치러지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전통 결혼식은 각 부족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은 비슷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결혼식은 결혼식이 이루어지기까지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단계인데요. 일단 남성이 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 남성은 자신의 가족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 대한 조사 단계를 시작하는 거죠. 여자의 가족, 직업, 이혼 여부 등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 단계를 통과하면 문 두드리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남성의 가족과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성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남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성의 가족 또한 남성의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가족의 조사 과정이 끝나면 여성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에게 결혼 가능성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되게 철저한 조사에 걸치는 나이지리아의 재밌는 결혼 문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다가도 이렇게 깊게 조사를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마쳤으니 요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청 단계는 한국의 상견례와 비슷한데요. 남성의 가족과 여성의 가족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에게 자신의 집에 왜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남성의 가족이 왜 방문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지만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므로 그냥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후에 혼수 물품과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요청 단계까지 마친다고 해요. 다음은 나이지리아에서의 정말 신기한 결혼식 2번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신부 집에서 한 번, 또 한 번은 신랑 집이나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남부 지방에서 중요한 예식이나 결혼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헤드타이라는 것을 착용하는데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네요. 축의금은 작은 현찰로 바구니 담는데 결혼식의 사회자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인 그 돈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전해진다고 하네요. 나이지리아에서는 흥이 많고 리듬감이 타고난 아프리카인답게 결혼식에서 다 같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 모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상층, 고위층 상관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국의 식민 지배로 오랫동안 받았고 유럽의 생활 문화가 전해져서 많은 풍습들이 서양식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결혼식 모습이 어떤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국과 나이지리아의 결혼 문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중국과 브라질의 결혼 문화를 발표할 전혜린입니다. 그럼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행운과 부의 상징으로 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빨간색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식장도 빨간색 장식들로 꾸며놓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듯이 식장과 테이블, 심지어 조명까지 빨간색 장식들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홍바오라는 붉은색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 전달합니다.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200위안에서 800위안 정도의 축의금을 넣어주고 888위안이나 오래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999위안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00위안, 1000위안은 홀수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축의금은 자신의 월급의 3분의 1, 심지어 2분의 1이나 낼 정도로 많이 내기도 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흰 봉투는 조의금을 낼 때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흰 봉투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짝수를 선호하는 전통 때문에 결혼식 날짜도 짝수로 정하곤 합니다. 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했을 때 2, 4, 6, 8, 10이 들어간 날짜와 화요일, 금요일을 선호합니다. 중국의 결혼식 비용은 집값과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장거리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를 경우 신랑 신부의 고향에서 각각 한 번씩 2번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 많게는 3일 동안이나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에는 초청된 사람만이 가는데 초청하면 참석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그에 따라 혼주는 참석할 하객의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또한 중국은 주례자 없이 사회자가 결혼식을 진행하며 신랑 신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식장으로 입장합니다. 중국 결혼식 문화의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웨딩카 퍼레이드입니다. 웨딩카는 결혼의 성대함을 보여주어 웨딩카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여 웨딩카에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보통은 8대 정도가 동원되고 부유층의 경우엔 8의 배수로 웨딩카를 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간소화하기 시작해 신부의 가족을 태울 정도인 4대에서 6대 정도만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 신부와 가족들을 모시고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문화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3개의 관문을 준비해 두고 신랑이 신부에게 빨리 가지 못하도록 장난을 칩니다. 첫 관문에서는 폭죽을 터뜨리는데 이때 폭죽은 많을수록 좋고 터지는 소리는 클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관문에서 신부의 구두를 찾아 신부에게 신겨주면 모든 관문이 끝납니다. 여기서 중국의 미신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 전에는 신부의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은 신부를 안아서 웨딩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사탕, 담배를 하객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술과 사탕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달콤함을 안겨주기 위함이고 담배는 담배 연기처럼 퍼져 기쁨이 배가 되기를 희망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중국의 결혼식 문화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보겠습니다. 형원이 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홍바오. 홍보? 신랑한테 주려고? 예. 네, 지금 결혼식의 마지막 일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중국은 이렇게 많이 예식 문화가 복잡하네요. 예, 간소화를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복잡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제가 들러리로서 따라다니면서 해주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같으면 이 결혼식을 뭐 3일 동안 한다거나 뭐 또는 이제 한 3번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길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1、2、3，再来一张1、2。 신랑 신부와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가족들이 이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브라질의 결혼 문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삼바의 나라인 브라질에는 브라질의 정치가 바르보자에 가족을 늘려라 그러면 조국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족원의 수를 늘리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늘어야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브라질에는 좋은 제도가 한때 성행하였습니다. 개화기가 끝나고 혼인에 대한 법례가 근대화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풍습은 아직까지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결혼에 관한 브라질의 모든 통계원의 조사 대상을 15세부터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혼인하는 연령층이 남성은 20세에서 29세 사이인 반면 여성은 15세에서 24세 사이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문화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시험을 보고 결혼하는 풍습이 생겨났는데 브라질의 결혼 시험 풍습은 과거 브라질의 원주민들의 부족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족 사회의 특성상 동족 간 결혼과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친과 조혼이 성행했었기 때문에 타 부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가 현대의 시험의 형식으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브라질에서 결혼을 하려는 남녀는 전문기관에서 약 열흘간 합숙하며 결혼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야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정식으로 결혼자격증명서가 지급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떨어진다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상속 및 법리를 다투는 상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습 덕분에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청퉁 리르왕과 에반 추퍼의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이혼율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혼자 1000명당 법적으로 등록된 이혼 건수를 분석했을 때 한국은 2.99명인 것에 반해 브라질은 1.27명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에는 결혼 전 신부와 신랑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있는데 부엌차 모임은 신부의 여자 친지와 친구들이 모이는 일종의 혼인 축하 다과회입니다. 결혼 한 달 전쯤에 이루어지는데 신부의 신접살이를 도와준다는 실질적인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차 모임은 신랑의 남자 친지와 친구들이 모이는 것인데 신랑을 축하해주는 동시에 술, 얼음통, 얼음지게 등을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브라질에서는 돈이 아닌 각자 마련한 선물을 축의금 대신 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보통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피로연과 파티를 즐기고 다음날 아침에 끝나고 결혼식의 하루 성대한 파티를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그릇이나 이불 등을 결혼식 선물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2011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2002년부터 브라질에서의 동거도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년 이상 동거를 하면 동거 커플과 기혼 부부를 동등하게 대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 동거를 해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의 결혼 문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